노희태 기자는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다. 그가 이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우연히 받은 한 통의 제보 때문이었다. 연예계 관계자라고 밝힌 익명의 제보자는 신인 배우 이다음이 실제로 환자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남겼고 촬영장 출입이 드물고 의료진과 동행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는 이야기도 전해왔다. 처음엔 단순한 루머로 넘기려 했지만 기자로서의 직감이 그를 붙잡았다. 단순한 신인 배우의 캐스팅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사연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촬영장을 수차례 방문하며 배우와 스태프들의 동선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특히 이다음이 촬영장에 머무는 시간이 유독 짧고 약을 섭취하는 모습이 포착되자 그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병원 근처 약국 영수증을 분석하고 병원 로비에서 촬영팀의 이름이 적힌 예약표를 확인하는 등 집요하게 자료를 모았다. 결국 병원 내 지인을 통해 이다음의 진단명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후 그는 사실상 확신을 품은 채 마지막 검증 단계에 돌입했다. 그는 이어 다음이 다녔던 대학교를 찾아가 연극영화과 교수와 조교, 동기생을 접촉했다. 한 동무는 그 친구는 정말 배우가 되고 싶어 했어요. 수업보다 연습실에 더 오래 있었고 몸이 안 좋아졌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자세한 건 몰라요라고 말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영화 기자가 아니라 폭로 직전의 탐사보도 기자의 그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재하를 찾아와 조용한 카페에서 입을 열었다. 노희태 기자는 이다음이 시한부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재하는 그 순간 마치 정수리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저 눈앞에 앉아있는 노희태 기자의 입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정적이 흘렀고 그 틈을 타 노희태 기자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자신은 병원 내 지인을 통해 이다음의 병명을 확인했고 투병 기간과 의료 기록 일부까지도 확보했다고 했다. 그는 이미 병원 방문 일지, 약국 영수증, 병동 간호사들의 증언까지 손에 넣은 상태였다. 이제 기사로 정리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며 이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덧붙였다. 노희태 기자의 말투와 눈빛은 이미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재하가 알고 있으면서도 숨기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 시선 앞에서 재하는 점점 더 위축되었고 머릿속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영화는 끝날 터였다. 이다음이라는 배우는 단 한 번의 오디션으로 감동을 줬던 진짜 연기자가 아닌 동정과 논란 속에 소비되는 시한부 마케팅의 희생자로 낙인 찍힐 것이 분명했다. 관객의 감탄은 순식간에 의심으로 바뀌고 스태프들의 열정도 불순한 기획의 일부로 치부될 수 있었다. 그들의 진심은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프레임 속에 짓눌리고 영화는 단 한 번의 기사로 인해 방향을 잃게 될지 몰랐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두려웠던 건 이다음의 마음이었다. 그녀는 이 영화를 통해 진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고 병에 갇힌 자신을 배우라는 존재로 다시 세우고자 하는 절박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영화는 그녀에게 남은 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이었고 연기는 삶의 마지막 무대였다. 그 모든 과정이 외부의 오해와 잔인한 시선 앞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재하의 가슴을 사정없이 짓눌렀다. 그녀의 꿈을 무너뜨리는 일에 자신이 일부가 될까 두려웠고 그 두려움은 영화의 실패보다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날 밤 재하는 부승원과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잔을 비운 뒤 그는 낮게 말했다. 이 일을 막을 수 있을지 재하는 스스로에게 되묻고 있었다. 그것은 체념인지 간절함인지 모를 내면의 질문이었다. 부승원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술잔을 책상에 탁 놓았다. 말없이 고개를 저은 그의 표정엔 피로와 체념이 서려 있었다. 이미 데스크에까지 보고된 상태였다. 데스크 내부에선 이미 이달 말 기사 편성을 위한 논의가 오가고 있었고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고 있었다. 부승원의 판단으로는 이 시점에서 막으려는 시도는 사실상 무리수에 가까웠다. 재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의 손끝은 술잔을 부여잡은 채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마음 한구석엔 기자를 찾아가 진실을 덮어달라고 사정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그런 행동이 오히려 다음의 삶과 명예를 더 짓밟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멈춰 세웠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음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공기가 유리창을 타고 흐르듯 그녀의 침묵은 고요했지만 단단했다. 그녀는 감정을 삼키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내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은 이 사실을 감추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각오하고 있었던 듯 했다. 시한부라는 이유로 연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고 진짜 자신을 부정하는 일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자신은 지금도 살아있고 숨쉬고 있으며 그래서 배우이고 싶다고. 살아있는 동안 연기하는 자신이 가장 온전한 모습이라고. 그녀는 그 사실을 숨기고 싶지도 미워하고 싶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그 말은 선언처럼 들렸다.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배우로서 남고 싶은 마음이 그녀의 전신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재한은 다음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보호하고 싶었던 마음이 어쩌면 그녀의 자립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다음은 다시 조용히 말을 이었다. 병원 침대에만 남는다면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누가 기억해 주겠느냐고. 그래서 계속 연기하겠다고. 그것이 감독님의 영화가 아니어도 자신답게 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재한은 아무 말 없이 카메라를 꺼냈다. 그의 손끝은 약간 떨렸지만 그 떨림은 단지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다루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제 모든 것은 이 순간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조용한 공기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을 느끼고 있었다. 다음은 말없이 카메라 앞에 섰다. 그녀는 긴장을 풀고 눈을 감은 채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순간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었다. 카메라는 단순히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기계가 아니라 그녀의 내면을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되었다. 대사는 없었다. 조명도 필요 없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고 그 자체로 완벽했다. 그녀는 카메라를 마주한 채로 침묵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자 자신과의 다짐이었다. 연기란 단지 무대 위의 역할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고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그 모든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고백처럼 말을 이었다. 연기는 내게 단지 무대에서의 역할이 아니라 진짜 내가 되는 과정이었어요. 아픈 순간에도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지만 그 속에는 결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프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연기할 때면 절박함이 연기가 아니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더 진심이 되었다고, 그래서 더 진짜 자신일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재한은 노희태 기자를 다시 찾았다. 그가 기다리고 있을 카페의 문을 열자 노희태 기자는 이미 자리에 앉아 커피잔을 돌리고 있었다. 재한은 그의 시선을 잠시 피하며 자리에 앉았다. 커피를 마시지 않은 채 그는 입을 열었다. 기사 마음대로 쓰세요. 재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말을 꺼내는 순간 그 모든 고통과 불안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 했다. 재하는 잠시 침묵을 지키고 나서 말을 이었다. 그게 세상의 진실이라고 해도 제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시한부가 아니에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재하의 말은 단순히 그저 기사를 막으려는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이다음에게 바치는,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진지하게 자신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세상에 알리려는 절박한 호소였다. 그는 고개를 들어 노희태 기자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단호함과 고통이 함께 묻어 있었다. 그녀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연기란 단지 카메라 앞에서의 연기가 아니라 그녀 자신을 세상에 온전히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그녀는 그녀의 시간을 어떻게든 의미 있게 쓰고 싶어 해요. 그걸 왜곡하지 말아주세요. 재하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잠시 노희태 기자는 그의 말을 들으며 눈을 떼지 않았다. 재하는 그런 그의 시선을 무겁게 느끼며 말을 덧붙였다. 그녀가 나에게 그리고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진심이에요. 기사로 그녀를 사라지게 만들지 마세요. 그건 그녀의 존재를 지우는 일이에요.
그는 마지막으로 짧은 숨을 내쉬며 말없이 자리를 떠났다. 재하의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녀의 진심을 지키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영화는 다시 시작되었다. 다음은 촬영장에 나타났고 재하는 카메라를 들었다. 두 사람 사이엔 더 이상 비밀이 없었다. 오직 살아있는 오늘만이 존재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